안녕하십니까. 싱크풀 투자자문사의 이준구입니다. 금요일 장중에 보내드리는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최근 강조해드린 대로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요, PSK, 네페스, 코미코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 소재 종목 중에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공장 가동 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바닥권 종목인 동진 세미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가요, 변곡점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인데 상승 전환이 기대되는 체크 포인트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자, 먼저 삼성전기에 대해 알아보면요, 삼성전기는 올해 IT 섹터 내에서요, 이 SK 하이닉스와 함께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며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화면 중간 하단에 있는 차트가요, 삼성전기의 일봉 모습이에요. 올해 삼성전기는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47%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고점까지는 한 52% 상승세를 보였죠. 코스피 지수가 올해 저점 대비해서 한 39% 오르고 있고요. 이 최고점까지는 한 44%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IT 섹터 대형주 중에서 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이 몇 종목 안 됩니다. 그만큼 올해 시장 주도를 조선이라든지 방산, 원전, 금융, 지주사 이러한 소수 테마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IT 섹터는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그나마 선방을 하면서 이 단기 상승한 이후 변곡점에서 추가 상승에 따른 기대와 그리고 고점에 대한 인식 속에 우려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죠. 과연 이 종목을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더 늘려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기는요, MLCC, 반도체 패키지 기판,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하는 IT 부품 업체예요. MLCC 같은 경우에 상반기 매출 비중을 보면 한 45%, 거의 50% 가까이 되죠. 공장 가동률도 작년에 81%에서 지금 98%까지 풀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기판은 매출 비중이 한 19.3%고 공장 가동률이 작년에 65%에서 68%로 상반기에 상향됐죠. 근데 카메라 모듈은 전체 상반기 매출 비중에서 35.5%를 차지하는데 공장 가동률이 72%에서 65%로 감소,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MLCC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전자의 거의 절반 수준, 이익도 절반 이상이 이 MLCC 부분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 2위죠. 25%네요. 1위는 이 무라타가 1위죠. 약 한 40%인데 AI 서버용 MLCC 그 한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은 한 40%로서요. 이 무라타와 비슷한 수준, 그죠? 양강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MLCC 부분에 삼성전기가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좁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요, 이 미국의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하죠. 근데 일본은 10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그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접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면은 경쟁 업체 아닙니까? 삼성전기와 무라타. 근데 엔화가 강세면은 가격 경쟁률이 무라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거기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삼성전기 상승 전환이 기대되는 이 체크 포인트 중에서 세 번째 있죠. 엔화 강세 전망, 가격 경쟁력 우위가
점쳐진다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이 테슬라하고 애플향 반도체 공급 계획에 대한 수혜 전망이죠. 지난달 30날, 7월 30날 대량 거래 속에 10%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삼성전자 공급 계획에 따른 부품주로서의 수혜가 된다. 그것이 부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량 거래, 이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도 크게 확대하면서 한번 레벨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을 전담하는 회사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났다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논의인데 협의하기로 합의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은 아마 또 한 번의 시장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상승 흐름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세 번째 체크해야 할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예정되어 있죠. 올해 2월 달에 기사가 되면서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 양상을 보였죠. 자, 삼성전기가요, 올해 1월 달에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때문에 12월서부터 12월 1월 달에 올랐고, 또 2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이라든지 그런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제품이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 양산 체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죠. 여기 보면 좀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면은 2025년 하반기 시제품 공급을 시작하고 26년 4분기에는 갤럭시 링에,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갤럭시 링에, 그리고 2026년 4분기에는 무선 이어폰에, 27년 4분기에는 스마트워치에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올 하반기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기는 지금 16만 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4, 5천 원을 기준으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 한 달 가까이 나타나고 있죠. 수급상을 봐도요,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이것이 삼성전기의 일봉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1,300원, 아까 그 할 때보다도 좀 낙폭을 더 좀 축소하고 있죠. 자, 7월 30날 거래량이 300만 주, 10%, 14,500원 뜰 때 외국인들이 75만 주 매수, 그리고 기관이 38만 주 매수고 개인만이 113만 주를 매도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7월 30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수급상을 보면은 개인들이 242만 주, 오늘 거 좀 장중 거가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172만 주 매수, 기관이 76만 주 정도 매수. 그러니까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다. 주가는 최근에 보름 이상 행보를 해주는데도, 그죠?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상당히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좀 부족한 점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린 대로 지금 시장 주도를 조선, 방산, 원전, 금융 이러한 섹터가 끌고 갔다. IT 섹터는 소외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냐. 시장 수익률을 아직도 IT 섹터 전체로는 대형주들 못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 시장 흐름이 IT
섹터로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요 3200, 3300까지 가까이 갔다가 밀린 거죠. 역사적인 고점이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역사적인 고점 22만원까지 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주도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지만은 역사적 고점 돌파까지 가능할까?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기사가 상당히 그리고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적 부분을 보면요 그렇게 크게 빠르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23년도에 6,600억 영업이익이 저점으로요. 작년에 7,300억, 올해 8,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긍정적인 뉴스 많이 나와도. 자, 2021년도에 1조 4천억, 22년도에 1조 1천억, 그리고 2020년도에도 9천억 됩니다. 아직 2020년도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가야지 1조 정도 가까이 되죠. 9,900억. 그러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22만 원인데 그때가 실적이 1조 3천원, 4천억대 나왔을 때다. 그러면 실적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추가해서 뭐 역사적 고점 돌파라든지 그러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섹터가 좀 주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 개별 품목이라고 하죠. 미국이 관세를 무게했는데 아직 바이오하고 반도체 관련 관세는 아직 안 매겼어요. 근데 그것이 좀 결정이 되면은 IT 섹터 쪽으로 아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죠? 당분간은 이 16만 원을 기준으로 박스권으로 보셔야겠죠? 고점은 16만 5천 원, 저점은 15만 4천 원에서 행보.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인가요? 방송을 통해서 장세 분석, 시장이 최소 4개월 연속 45% 상승했으면은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러면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좀 더 행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삼성전기도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1차적인 지지대를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 준다 하면은 아마 좀 더 빠른 최근 고점인 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영.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15만 7천 원 정도,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15만 8천 원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이 15만 7천 원대에서 지지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좀 18만 원, 너무 높게는 보지 말자. 아까 드린 말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이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자,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은 상당히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SN 에스텍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주가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 제일 많이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이 원익 IPS라든지 두산 테스나, 그렇죠?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말씀드린 게 코미코를 해드렸죠. 그리고 코미코 한 10% 장중 올렸다가 9% 끝나고 좀 계속적으로 또 3일 정도 지금 세워놓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SK, 이게 바닥권 종목, 이제는 순환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권 종목의 PSK 뭐랬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내에서 제2 공장을 짓고 있다. 그것이 거의 완공되고 되면은 장비 먼저 들어간다는데 1차 공장 때
PSK가 납품한 경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이때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주가가 나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도 10% 정도 강세 보이고 있죠. 자, 넷패스도 우리가 삼성전자 매출량 비중이 60%가 넘는다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특히 넷패스는 요때가 승계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듣고, 그러면 이제는 바닥권에서 못 이긴 종목 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동진 세미캠이 있습니다. 그럼 동진 세미캠 한번 보죠. 자, 동진 세미캠도 미국 내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텍사스주의 플레인부에 이 DSM,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 삼성물산, 미국 마틴의 합작사 공장이 있고, 거기서 고순도 황산을 작년 8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그죠? 여기에 또 텍사스주 이 킬린시에서도 포토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 동진 세미캠은 원래 이 포토 레지스터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 신노 공장을 건설했다. 그죠? 그래서 이 생산된 제품은 텍사스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공급될 예정이라는 얘기죠. 자,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새로 짓고 있는 공장에서 요번에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그죠? 공급 계약. 그러면 공장에 돌아가면 당연히 동진 세미캠도 수혜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이 동진 세미캠에 투자를 해서 지분 4.8%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더 삼성전자로부터, 그죠? 공급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죠? 그래서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적도 좋아져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112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도, 그죠? 움직임이 없이 박스권 내에서, 그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최근에 들어서 수급이,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는 수급상도 부담이 되는 모습이죠.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매도하고 그 물량 개인이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 있다. 우리가 PSK도 말씀을 드릴 때, 그쵸? 뜨기 전에 보면은 개인들이 이 8만 주, 18만 주, 9만 9천 주, 11만 주, 2만 6천 주, 7만, 6만, 4만 계속적으로 매수했죠. 수급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는. 그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강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이 동진 세미캠에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재료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수급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전략을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수급이 부담된다 했죠.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지켜보면서, 그렇죠? 이 3만원 전후 최근 저점 수준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이니까는 이 종목의 손절가는 한 29,000원, 그죠?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저점 수준이죠. 요 부분, 그죠? 이 부분이 28,950원이었네요. 그죠? 예, 8월 6일 날. 그러니까 한 3만 원 전후로 진입했다가 이 선이 29,000원이 무너지면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진입
매집하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서 뭐 3만원 지금 350원 떴어요. 뭐 3만 100원인데 뭐 3만원 전후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순환매가 반도체 내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공장,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동진세미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장중에 보내드리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